자, 이어서 미국 뉴욕에 나가 있는 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정남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결국은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됐군요. 현지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미국은 대선 결과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고요. 지금은 바이든 시대의 미국 각 분야를 두고 분석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입장에서만 보면 변수가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가 부담졌던 지난주에 다우지수는 약 6.9% 올랐고요. S&P 500 지수는 약 7.3% 상승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9% 정도 급등했는데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미국 상원이 공화당 우위가 될 것 같은 상황에서 이 정도의 급등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백악관을 민주당이 차지한 상황에서 상원에서 공화당이 우위를 점한다면 정책 동력이 떨어지는 만큼 당초에는 최악의 조합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증시를 예측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증시를 흔들 만한 변수는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당장 이번 주일지는 불확실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수장들이 누가 될지 그 추이를 주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재무장관 1순위로는 라엘 브레이너드 연방준비제도 이사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맥킨지 컨설턴트 출신으로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재무부 국제본부 차관을 지냈습니다. 민관을 동시에 경험한 정통 경제 전문가입니다. 극진 좌파 성향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 역시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선 경선 당시에 부유세 신설과 대기업 규제 등을 내세웠는데요. 두 여성 후보가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데 일각에서는 지금 코로나19 추가 부양책이 증시에서 향후 가장 중요한 변수인 만큼 상원 다수당 지위가 유력한 공화당과 대화를 하려면 다소 초당적인 성격의 브레이너드 카드가 더 적합하지 않냐 하는 그런 관측이 나옵니다. 증시 입장에서는 워런 의원이 재무장관에 오른다면 굉장한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과 레리 핑크 블랙록 회장 등 월가 리더들도 한호평에 올라 있지만 두 여성 후보보다는 아무래도 가능성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증시는 지난주와 달리 각종 변수들을 점검하며 다소 차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주 랠리가 워낙 의외였던 만큼 흥고르기 타이밍이 올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투대 선언을 하지 않았고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불확실성 역시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대선과 함께 또 체크해야 될 게 코로나19 2차 팬데믹입니다. 지난주에는 하루에 12만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미국 내에서는 팬데믹에 대한 긴장감이 지금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지난 봄처럼 봉쇄 조치가 이어진다면 증시에는 굉장히 큰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오는 12일에 유럽 중앙은행 포럼에서 크리스틴 라가르 총재와 토론을 합니다. 혹시라도 연준이 코로나19에 대비해서 추가적인 완화 조치를 시사할지 한번 잘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상원 결과도 참 중요한데요. 공화당 우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 결과도 또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는 오늘 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국내에 영향을 줄 만한 글로벌 증시 주요 포인트부터 짚어주시죠. 네, 금요일 글로벌 증시는 이번 달 내내 쉬지 않고 상승한 이후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유럽 주요 증시는 새롭게 부각되는 재료가 없었는데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감소와 유럽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고 봉쇄 등이 각국에 행사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부분 국가의 증시가 약보합세를 기록했지만 부양책 기대감이 나온 영국은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미국 증시 역시 숨고르기 양상의 혼조세를 기록했는데 주간 상승률로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 다우지수는 6.9% 상승했고 나스닥은 9% 가까이 급등했는데 미국 대선과 관련한 우려감으로 10월 크게 하락한 것에 대한 반등이 크게 나타났다는 분석입니다. 이날 발표된 10월 실업률도 6.9%로서 전월 대비 1%포인트 낮아졌고 시장 예상치였던 7.7%보다도 훨씬 양호했습니다. 비농업 부분 일자리도 63만 8천 개가 증가해서
시장 예상치 53만 개를 상회했는데 전반적으로 미국 고용시장은 우려보다는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미국 대선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되는 모습인데 그러나 글로벌 코로나19 재확산, 특히 아직 추가적인 봉쇄령이 나오지 않은 미국에 대한 우려감은 이제부터 서서히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엄격한 코로나19 방역 체제를 발동할 가능성이 높아 우려감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러나 봉쇄령 뒤에는 항상 추가적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도 생길 수 있으므로 시장 변동성 확대는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 혼조세는 국내 증시에 중립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 장 어떻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오늘 국내 시장의 흐름을 예상해 본다면 글로벌 혼조세 영향을 받아 모합선에서 출발한 이후 큰 변동성을 나타내지는 않겠지만 주말 동안 확정된 바이든 후보 당선에 따른 정책 기대감이 나올 수 있어서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으로 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상승 흐름이 나타날지라도 이번 주 중반까지 코스피 지수에 큰 상승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주 목요일 옵션 만기에서 개인 투자자들만 상승 쪽에 베팅하고 외국인은 변동성 축소 그리고 기관은 하방에 베팅하고 있어서 중립적인 시장 흐름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4분기 국내 증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변수들 중에서 대주주 여권 확정, 미국 바이든 후보 승리로 차기 대통령도 거의 확정되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불확실성 중 이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봉쇄령 수준 정도와 그에 따른 각국의 추가 부양책 크기가 변수로 남아 있는데 시장에서 이미 예상하고 있는 관계로 큰 부담은 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바이든 후보 당선으로 미국의 그린 뉴딜 및 재정 정책 확대 기대감이 좀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서 관련진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기계, 철강 및 금리 상승 수혜주인 금융주에 대한 관심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업종들이 이미 10월 달에 시세를 준 업종이 많고 실적과 연계되는 시기는 1년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여서 이번에는 고점 매도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매수에 중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업종은 향후 실적 전망에 근거해 선정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반도체 업종에 대한 저점 매수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투자 전략 측면에서 대응은 내년 1월 대비해 점진적으로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 상당 점도 고려해 저점에만 주식을 매수하는 전략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